김현장한테 이런 것도 도움이 얻을 수 되죠.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네. 그 1년에 엄청난 금액의 음. 고문료를 주는 건 몇 억씩을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음. 고문료를 받아서 음.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18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4개월 동안 네.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액의 고문료도 문제지만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언론들도 네. 지금 뭐 기사 쓰면서 사실 그 많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김현장에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일, 고문이란 이름을 다 타이틀을 갈고 있는데 네.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대놓고 또 말을 못 해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변호사 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네. 회계 업무나 이런 분들은 클라이언트가 상대 그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비밀 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의 비밀 그렇죠. 내지는 어떤 그 계약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비밀 유지 조항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또 뭐 김현정 사기업이니까 굳이 뭐 당신이 사기업에서 굳이 뭘 뭐 했냐 뭐 이렇게 네네. 다 뭐 따져 물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이 음, 이런 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김현장 제가 이 경제 쪽에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김현장과 좀 엮이는 게 많고 그분들을 그쪽 세계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제가 지금 이게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일하시는 아, 지금은 아니고 과거 했고 지금 하고 있는지는 제가 어떻게 확인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분은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였어요. 그분도. 그래요? 네.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와 좀 어떻게 보면 뭐 그분 다룰 수 있겠지만 네. 비슷한 케이스네요. 고위 관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어떤 국장 이런 사람은 아니고 고위 관료. 예, 여기 제가 만났던 분은 네. 그 뭐 부총리급은 아니지만 어. 고위 관료급이고 고위 관료였고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 하셨고 오. 그다음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김현장에 고문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 제가 네. 그분하고도 저 취재 과정 때문에 좀 알아서 네. 그래서 한번 이제 그 계실 때 한번 뵀었어요. 뵙고 이제 그때는 이제 편하게 막 물어보죠. 아, 도대체 뭐 하시는 뭐예요? 거기서 뭐 고문이시면 맨날 뭐 근데 사무실도 주고 그리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나갑니다. 계속 나가고 출근하는군요. 네 출근하고 어. 그리고 제가 맨날 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돈을 엄청나게 받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절대 안 논다는 거예요. 그 일을 고문하면 한다. 되게 그냥 팽팽 놀고 돈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거 물론 그래서 그 일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일 많이 한대요. 생각보다 일 많대요. 그래요. 김현장의 자기 고문이지만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특수한 어떤 그 나름대로 그게 분야가 있긴 해도 네. 그분은 그래서 자기는 되게 일도 많고 그다음 자기가 맡은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그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을 보면 보통 이렇게 세트로 거긴 세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사안이 있으면 그쪽 클라이언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붙고 자기처럼 고문이 회사 그 정부 출신 고문이 붙고 그다음에 또 회계사 뭐 세무사, 네. 회계사, 변호사, 네, 네. 고문 뭐 이렇게 딱 팀으로 하하. 딱 만들어져서 어떤 그 이슈나 사안이 딱 떨어지면 같이 회의를 하고 오. 업무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업무 분장을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고문인데도. 그럼요.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딱 받고 또 거기서 자기가 또 이 고문이 하는 게 뭐겠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라는 것이 그 해당 회사가 보통 다 외국 기업들이고 네. 대기업들이거든요. 김현장의 클라이언트들은 웬만한 그냥 뭐 자잘한 민형사 소송 그거 별로 없어요. 정말 대부분 모든 그 고객사들이 기업? 국내 굴지 대기업들, 해외 굴지 대기업들, 해외 기업들 다 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안건도 되게 커.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수임료도 큰 거죠. 수입률 크겠죠. 크죠. 크고 그다음에 그만큼 그 사안에 대해서 네. 정부를 상대한 이슈도 많고 한국 정부를 상대한 이슈도 많고 또 기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기업 M&A 과정에서 그 어떤 그 규제 내지는 어떤 그 내용들 있잖아요. 네네. 법과 부딪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한국 정부 쪽에 어떤 그런 거 그 정보 법으로도 맞서지만은 한국 정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렇죠. 한국 정부를 설득해내는 과정도 그렇죠. 필요하니까. 아까 관시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기자 만날 때도 저희 고등학교 선배 데리고 나오는데 그렇죠. 이런 엄청난 사안을 아. 만날 때 정부 쪽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사람들 고문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만나겠네요. 그러니까 재경부 출신이잖아요. 한덕수 그럼요. 총리. 그럼요. 재경부 출신이니까 재경부 누구 만날 때 한덕수 후보자 나가는 거야. 그렇죠. 깜짝 놀라겠죠. 아이고 엄청난 우리 장관님. 장관님이죠. 모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공정위, 기재부, 금융위, 야, 국세청 뭐 있잖아요. 이른바 경제검찰 출신의 고위 관료들 네.
몸값 높은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가서 사실상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그럼요. 옆에 술술 앉아 풀려갈 있기만 수가 해도 있다. 그분들한테는 물론 이제 대놓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이분들이 뭐 할 수 있겠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그 법조계에서 전관예우 있잖아요. 네. 전관예우 항상 왜 그 전직의 뭐 그 고위 뭐 지검장 내지는 뭐 고위 뭐 중앙지법장 뭐 법원장 그 사람들 왜 고액 들이고 왜 데려옵니까? 변호사를 이제 나가지고 재판장 딱 들어가면 까마득한 후배가 저 위에 있고 내가 옛날에 있던 선배가 변호사로 딱 앉아 있으면서 그렇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그리고 뭐 전화해서 박 부장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어때? 뭐 이렇게만 해도 그럼요. 이 사건은 이 선배가 보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한덕수 그 지금 후보자 이분이 이 18억 그 이제 이번에 그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 네, 출퇴근길에 네. 고액 고문료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그랬더니 그건 뭐 기자님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고액 고문료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당신 입장에 보면 그게 많은 액수도 아닌 것 같고 일 많이 했나 봐. 일 많이 했나 봐. 아까 그분처럼 일 많이 했을 수도 받았다 있어요. 4년 4개월 동안 네. 우리가 모르는 맨날 불려나가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네. 그래서 그러면서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그 뉘앙스를 말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아까 아까 저의 네. 제가 만났던 그분과 그 밥자리 그 식사자리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비슷한 네.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만 돈을 많이 받는 만큼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은 뭐냐면 네.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 그 케이스의 그 클라이언트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네요. 그 클라이언트가 만약 우리 국익과 정반대인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김현장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익과 반대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는 케이스 그러니까 바이 케이스. 그렇죠. 절대 뭐 어떤 여기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 한덕수 왜냐면 왜 네. 김현장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18억이라는 4년 4개월 동안 18억이라는 거금을 줬겠습니까? 네. 그만큼 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네. 속칭 그들끼리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이고 네. 솔직히 18억이라는 값어치는 누가 만들어줬냐면 한덕수 후보자 스스로의 물론 개인적 역량과 임성과 그런 게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분이 공직 생활을 해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네. 그 공직 생활을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쌓은 그 경력, 경험, 그분의 어떤 네트워크, 뭐 그 주미대사분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자신이 쌓은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금 경험, 받아서 그럼요. 이런 거지. 자기가 그 공직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경력 그런 것들은 국민을 나중에 퇴임하시면 국민을 위해서도 지금 만약에 총리 후보자 되신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김현장이 4년 4개월 동안 18억이라는 그 엄청난 고문을 받고 과연 그 일을 그 당시 했을 때는 국민을 위해 썼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18억에 대한 높은 고문료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네. 그분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왜냐하면 많은 고위 관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현장으로부터 픽업된 많은 관료 중에 한 분이었고 그렇게 따졌을 때 일부 관료들은 나는 왜 김현장에서 안 불러주지?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되게 저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저분이 되게 어떤 네. 인품이나 뭐 도덕 그런 분 그 능력이나 저분의 어떤 뭐 그 관리형이었던 그 공무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그런 것들은 뭐 오케이 뭐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고액 고문료 이런 부분이 늘어났을 때는 오히려 고개를 먼저 숙이고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네. 사실은 뭐 김현장에서 했던 일들을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좀 그 고문료는 그 상황에서는 뭐 합당한 지불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 총리 후보자를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걸 받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